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억 특급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뉴스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패키징 조직 개편 본격화. 그래서 HBM4에서 승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하반기 메모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임 메모리 사업부장 선임과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패키징 조직 개편 등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일단 신임 메모리 사업부장 인선을 검토한다라는 것은 그 사업에 적합한 인재를 투입해서 회사가 원하는 그런 매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량을 뽑아내겠다, 그런 포석을 깔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일단 이 기사를 봤을 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기사를 봤을 때 특히 여기서 이제 핵심은 차세대 HBM 경쟁력 강화로 삼성전자는 우선 패키징 조직의 손질에 나선다. HBM 제품 경쟁력의 마지막 골인 패키지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패키징 관련주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패키징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삼성전자를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하루에 많이 올라도 2, 3%, 3, 4%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패키징 관련 장비라든지 패키징 관련 부품이라든지 패키징 관련된 삼성전자와 협력할 수 있는 협력업체 관련주들을 여러분께서 찾으신다고 하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에는 전공정이 있고, 그렇죠? 후공정이 있어요. 그런데 후공정 쪽에 패키징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패키징 쪽에 삼성전자의 장비나 또는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 이런 업체들을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요. 그냥 신문 기사만 보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그러면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징 쪽으로 장비나 부품을 공급했던 업체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별로 없다라고 하면 기존의 삼성에게 장비나 부품을 공급했던 업체 리스트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여러분께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신문 기사만 봤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거 관련주들 여러분께서 찾기 어려우시잖아요. 그쵸? 요 삼성전자 후공정 패키징 과정에 장비나 부품을 공급했던 업체 관련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고 하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뉴스 마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말 HBM4 코어 다이에 해당하는 10나노급 6세대 일시 D램의 양산 승인을 마친 상태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BM이 뭡니까 여러분? HBM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D램, 최신형 D램을 여러 개를 이렇게 층을 올려가지고, 그쵸? 이렇게 해서 층을 올려가지고, 이게 기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베이스 다이가 있잖아요. 이게 베이스 다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베이스 다이에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층을 쌓아가지고, 그쵸? HBM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12층이니 14층이니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이 땅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땅 위에 그냥 시멘트 부어서 아파트 지으면 튼튼합니까? 아니죠. 여기다가 철근들을 보강해 줘야 되죠. 이 철근들을 보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 수많은 층으로 되어 있는 이 D램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식각을 통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구리를 연결을 해서 이 반도체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통로, 그쵸? 전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걸 통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식각이 필요하거든요. 식각이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식각업체가 수혜를 받겠죠. 당연히 이 식각 장비들을 삼성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런 식각 장비 업체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증권사 레포트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그 회사에 나와 있는 공고라든지, 그쵸? 이런 걸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어려운 것들은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업체들 리스트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니 그런 것들을 제가 자료로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종목들이나 이런 수혜주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로 말씀드리자면 HBM4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세대 1CD램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이게 이제 12단이니 혹은 14단이니 혹은 16단이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을 쌓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층을 쌓는 데 있어서 이 식각업체를 식각 장비 이걸 뚫어야 되니까 이 디램 그냥 뚫으면은 여러분 오류납니다. 식각을 통해서 정교하게 뚫어가지고 그쵸? 여기서 이렇게 구리선을 박아낼 수 있게 그렇게 할 때 요 식각 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런 것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키징 이 패키징에 장비나 부품이나 소재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들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여러분께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브로드컴과 HBM3 12단 공급 추진 ASIC에서 기회를 포착한다 해서 내년까지 10억 기가바이트 초중반대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AMD하고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의 HBM3를 공급받기로 한 뉴스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쵸?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제 삼성전자도 날아가겠죠, 주가가. 그렇죠? 이렇게 이런 HBM3에 들어간 이런 D램 이런 것들. 그렇죠? 용량 기준으로 10억 기가바이트대 초중반 수준으로 추산되는 그런 HBM3를 공급할 것으로 내다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HBM3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부품들이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HBM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층을 쌓는 구조라고 했죠. 이 층에 이 수많은 이렇게 D램들이 이렇게 깔려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층을 쌓아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하는 구조면 이거를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D램들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D램의 소재, 웨이퍼라든지 소재 하는 업체 기본적으로 그렇죠? 웨이퍼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이 D램들이 올라갈 때 2층을 쌓으면 그냥 놔두면 됩니까? 요 사이사이를 접착해야겠죠? 그러면 이거 접착제 혹은 접합제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식각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둥처럼 그쵸? 여기다가 구리를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됐죠? 그러면은 이거 할 수 있는 식각 장비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마지막으로 요거를 패키징을 하겠죠? 여기 베이스 다이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 베이스 다이 이거 공급업체도 필요할 거고 베이스 다이 그쵸?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패키징 할 수 있는 패키징 장비라든지 그쵸? 패키징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쉽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부품이나 많은 장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소재나 부품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덜 오른 종목이라든지 다른 장비나 다른 종목들은 올랐는데 이 종목만 안 올랐으니까 요거 들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오르겠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실 수 있게 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업체 리스트 같은 거 되게 중요한데 아무나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를 믿기는 어렵잖아요. 전문 증권사 레포트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공시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납품한 경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여러분께서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 리스트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것. 그리고 마저 뉴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HBM 수요가 그렇죠. HBM 수요 확보가 절실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규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HBM 총 공급량을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80억에서 90억 기가바이트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가 있다. 그래서 자 HBM은 글로벌 빅테크의 차세대 AI 반도체에 탑재될 예정이죠. 현재 브로드컴은 자체 보유한 반도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구글의 7세대 TPU 그리고 아이언우드 그리고 메타의 자체 AI 칩인 MTIA V3 등을 제조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잖아요. 그쵸? 이 HBM을 통해서 칩셋 반도체 설계하는 그런 업체 쪽에 세계 3위에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납품해서 손해날 거 없습니다. 손해날 거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추가적인 납품을 한다는 것 12단을 한다라는 거죠. 12단.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특히 이제 HBM4도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6천억 싹쓸이 삼성전자 깜짝 전망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 최근에 그쵸 외국인이 하루에 6천억 원을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 깜짝 실적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삼성전자 기술 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달 자체 개발한 10나노 그쵸 10나노 6세대 D램, 일시 D램은 최근 내부 품질 테스트에서 양산 가능 판정을 받았고요. 이거를 이제 HBM3나 HBM4에 넣어가지고 성능을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 HBM3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승인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HBM4의 성공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6천억을 쓸어 담았다.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4,000원으로 제시한 골드만삭스는 최근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하면서도 HBM 관련 긍정적 상황이 발생하면 주가 상승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리스크 대비 상방 여력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JP모건도 기술 격차는 여전하지만 HBM 사업에 진전이 있다며 목표 주가를 71,000원으로 상향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 그 다음에 다음 뉴스 볼게요. 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5.5조냐 6.5조냐 요게 지금 문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망치를 좀 낮게 잡았다.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FN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여러분 시장 전망치 여기 시장 전망 평균치 혹은 시장 예상치를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6조 5,271억 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5조 5천억 원으로 잡았는데 우리나라의 FN 가이드는 6조 5,271억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1조 원 좀 넘는 1조 200억 원 좀 넘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2분기 실적이 5조 5천억 부근에 머무느냐 아니면 6조 5,271억 원 부근에 머무느냐 그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2분기 실적이 6조 5,271억 원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다 시장 예상치이기 때문에 예상치하고 실제 결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가 실제 결과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최근에 이렇게 6천억씩 삼성전자를 쓸어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저는 의문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삼성전자 주가는 좀 더 지켜보시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의 움직임, 외국인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더 매출이 더 나오는 방향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급드리고 하루 만에 16% 급등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차트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지. 형제 엘리트 보시면 제가 요날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요날 16% 상승 나왔습니다. 요날 16%.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갔죠? 16%. 하루 만에 16%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16% 올라갈 종목을 찾아낸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매매하면서 하루 만에 16%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종목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진짜 어렵다. 아니다. 어쩌다. 이러면은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해보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하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매매 하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르기 전에 샀다가 오른 다음에 팔면 돼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급등 나온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죠. 최근에 보시면 또 최근에 엄청 급등 나왔던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영상 올린 지는 조금 됐지만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종목 중에서도 또 한번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거든요. 이때 여기 JTC 보이십니까? JTC. 한 3주 됐습니다. 3주 전에 JTC라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 그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면 3주 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쯤 됐을 겁니다. 한 이 정도. 이 자리나 이 자리쯤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영상 찍어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4,500원 잡자고요. 그냥 5,000원 잡죠. 편하게 그냥 5,000원. 제가 5,000원에 영상을 찍어드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거보다 더 낫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7,000원까지는 충분히 갔죠. 7,000원까지는. 그쵸, 여러분? 보이시죠? 7,000원까지는 충분히 갔습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가 7,000원 됐어요. 그러면 몇 프로 올랐습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40% 올랐습니다, 여러분. 뭐 3주 만에 40%짜리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습니까? 3주 만에 40% 오르는 종목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어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주 만에 내가 40% 올라가는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아니 나는 내가 찾은 종목은 1년 안에 40%도 안 간다라고 하시면 누구와 함께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지, 누구한테 정보를 받는 것이 좋은지 아마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 전에 관련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